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임 단체장 때부터 찬반 논란이 컸던 대형 쇼핑몰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추진 문제가 새 단체장들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비음산 터널. 김경수 도지사는 당선 뒤 비음산 터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창원 인구 유출보다 창원과 김해 함안 등 권역 전체를 놓고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해 국회의원을 지낸 도지사에 김해와 창원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사업 추진은 더 수월해졌습니다. 비음산 터널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터널 연결 부분 교통 혼잡은 물론 창원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차 등 교통량 증가로 주민 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교통 혼잡, 환경 파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창원 인구 유출,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단지와 연계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정의당은 또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도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미 스타필드 창원점 설계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후속 진행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공론화 구성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새 지자체장들이 당선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찬반이 팽팽한 만큼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이 주춤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발전 회사도 이제 화력 발전 기술 개발 대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주차장 위로 태양광 발전 패널이 깔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날씨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기에 대규모 전지로 이루어진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연결됐습니다. 한 달에 70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태양광이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끄집어내서 쓴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1.5메가와트인데 1메가와트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마련하면서 비가 오거나 흐린 날도 이렇게 맑은 날처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와 운영 기술을 개발한 건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전문 제작기업. 전통적인 발전 시장 침체에 새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나선 겁니다. 세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현재 2조 원에서 5년여 뒤 9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업체도 앞으로 5년 동안 약 1조 원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합니다. 전통적인 발전 산업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비중을 절반 대 절반 정도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정부도 현재 13%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고 설비 용량도 5배 가까운 63기가와트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도민인수위 산하의 도민참여센터 경남 1번가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누구나 손쉽게 경상남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린 소통 포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인수위 산하 도민참여센터인 경남 1번가. 첫 정책 제안 토크쇼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맡았습니다. 두 아이를 둔 장유 지역 주민은 공기청정기 도입에 신중을 기하길 바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생각하고 검증해서 제발 가습기 살균제, 침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과 도의원이 참석해 관련한 제안을 즉석에서 답변했습니다. 안전사고,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한 학교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안전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학부모들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도민들의 정책 제안은 행사 동안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전달됐습니다. 적절하게 비율이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쓸데없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고 진짜 중요한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비율이 너무 작으니까. 도민 누구나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토크쇼를 마련한 경남 1번가. 열린 정책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 소통 포럼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고 도정에 반영되도록. 이번 토크쇼를 시작으로 경남 1번가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얕아 보이는 물이라고 방심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한 해 평균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오승묵 기자입니다. 강기슭을 따라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찾습니다. 요런 데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 요런 데. 2주 전 이 근처에서 59살 여성 조모 씨가 실종됐는데 경찰은 조 씨가 평소처럼 다슬기를 잡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당일 강 쪽으로 내려간까지 저희 CCTV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발견되지 않고 있고 저희 경찰 경력은 약 1,300여 명 투입해서 수색에 당하였습니다. 지난달 2일 밤 강원도 영월에서도 다슬기를 잡던 61살 윤모 씨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람은 20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안전사고는 의외로 물이 얕고 유속이 느린 곳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다슬기의 먹이인 이끼가 바위에 많이 끼어 있어 이를 밟다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다슬기잡이에 빠져 있다 물속 움푹 들어간 땅을 보지 못해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다슬기를 꼭 채취하실 때는 구명이나 구명부한 그리고 항상 2인 1조로 행동하시면 안전하게 채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형 채집망 같은 장비를 몸에 달고 물에 들어가는 일도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소년범들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위반 정도가 가볍지만 열악한 가정 환경으로 제때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해 재범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부모를 대신해 이들 청소년을 위탁 보호하는 청소년 회복센터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가정집. 10대 대여섯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냅니다. 얼핏 보면 일반 가정집 같지만 이곳은 청소년 회복센터입니다.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중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위탁 보호자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도 잘 안 들어가고 떠돌이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사고 치고 다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그냥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전 생활보다 훨씬 절제 좀 잘 되고. 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 그러니까 가모 위탁을 받은 청소년들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보호와 상담, 주거를 지원하는 일종의 대안 가정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잠깐의 방황이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들하고 갈등 관계가 가장 문제라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개입이 돼서 아이들 보살펴 주면서 아이들이 그 비행성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돼 현재 부산 6곳, 전국적으로 1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산 지역 회복센터 청소년의 재범률은 13%로 소년보호시설 19%, 소년원 33%보다 선도 효과가 큽니다. 2016년도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회복센터가 청소년 복지지원 시설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이 같이 수반되지 않아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없이 법원의 교육비와 후원비 등으로만 운영돼 프로그램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되겠는데요. 일부 해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날에는 온열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이 더위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더위 체감지수에 의하면 오늘 일반인의 경우는 위험 단계, 노약자와 어린이는 매우 위험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에는 옅은 안개와 높은 구름이 간간히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이 구름과 안개가 모두 걷히면서 햇볕이 더욱 뜨거워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대부분 22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남해는 25도 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역시 32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천문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도 높겠습니다. 또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의 위험까지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이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 14호선 신월-IC에서 월평교 구간 1.13km에 27억 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의령군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안전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남해군이 노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담긴 남해읍 죽산마을의 담벼락 300여 미터를 사랑이 꽃피는 벽화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동군 횡천면 하남마을이 경상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에서 경관과 환경 분야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밀양경찰서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1톤 화물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28살 이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4시쯤 밀양시 산회면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9살 A양을 18시간 동안 납치했다가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양을 폭행해 강제로 화물차에 태운 뒤 A양의 손발을 묶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범행 당일 오전에도 마을에서 포착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경남은행 대출금리 과다 산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남은행을 상대로 피해자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군별 피해 신청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협의회는 피해 금액 환급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며 경남은행이 환급 계획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집단 민사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낙동강 경남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에 부역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보를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낙동강 경남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에 부역한 공무원을 청산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수문을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의 생태계가 복원됐으며 낙동강과 한강을 더 관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